안녕하십니까. 코치미 영어의 김용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스위치 두 번째 파트 10강 시작해 볼게요. 자, 스위치 파트하고 오늘은 도치 대동사까지 들어갑니다. 자, 저번에 제가 스위치 1 할 때 말씀드렸죠. 스위치 개념은 좀 명확하게 해놔라. 자, 오늘 들어가면 이제 스위치는 확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본게임이죠. 자,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었는데 이 스위치 문제가 빈번하게 출제되는 이유는 이제 주어랑 동사 사이에 자꾸 뭐가 개입합니다. 그러니까 니네가 이제 주어랑 동사랑 뭔가 개입할 때 그 개입하는 게 뭔지를 자꾸 이제 알아야 되고 빼야 되거든요. 자, 일반적으로 니네가 문장을 확장할 때 가장 많이 확장하는 게 투부정사, 그리고 접속사, 그리고 전치사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니네가 어떻게 보면 어법 문제, 사실 스위치 문제는 오늘 스위치를 하고요. 다음 강이 마지막 강인데 마지막 강에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 스위치 파트는 어떻게 보면 니네가 영어의 문법적인 구조를 충분하게 이해하고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니네가 이제 전치사의 개념, 전치사의 역할, 그리고 부정사 역할, 그리고 이 관계사 혹은 접속사 역할을 내가 충분하게 이해하고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다 보니까 이 스위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돼요. 그만큼 주어랑 동사들이 자꾸 뭔가가 개입한다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스위치는 주어랑 동사의 관계라고 말했죠. 그럼 주어랑 동사 사이에 자꾸 뭐가 껴든다는 얘기야? 네, 이따위 것들이 껴든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걸 뭐해? 다 제거해야겠죠. 그래서 껴드는 구 혹은 껴드는 절을 자꾸 파악한 다음에 이걸 빼야지 주어랑 동사의 관계성을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볼게요. So are you then only exposed to computers? Be helpful in adapting to our digital world. 자, 몇몇 사람들이 뭐라고 논하냐면, 자, 우선 접속사 대시 껴들었죠. 자, 초창기에 expose, 노출, 뭐에 대한 노출이야? 컴퓨터에 대한 노출이라고 하는 게 유익하다는 얘기죠. 어쨌든 적응하는 우리의 디지털 세계.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어렸을 때 뭐 컴퓨터 쓰게 된 부작용도 많지 있지만 컴퓨터를 어렸을 때 노출시키게 되면 우리가 현재 있는 디지털 세계에 적응하는 데 좀 약간 도움을 줄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데, 자, 우선 대시 들어가 있으니까 뒤에 뭐 나가야 돼? 주동 나가야겠죠. 그럼 뭐가? 얘가 다 주어 구라는 얘기죠. 그럼 얘가 뭐가 돼야 돼? 동사가 돼야 되죠. 근데 동사 앞에 뭐 있어? 컴퓨터들이 있죠. 그럼 얘가 주어냐? 라는 문제가 되죠. 컴퓨터에 대한 노출이죠. 그럼 주어가 뭐야? 노출이라는 얘기예요. 얘는 뭐죠? 컴퓨터에 대한 전치사와 명사가 들어가서 전치사구라고 하는 게 껴들었습니다. 얘는 뭐야? 탈락이라는 얘기죠. 구가 들어가서. 그럼 주어가 누구니? exposure라는 단수야, 복수야. 단수 형태들. 그걸 뭘로 바꿔줘야 돼요? is로 바꿔주라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뭐가 들어갔어요? 구가 들어갈 거라는 얘기죠. 자, 그럼 두 번째부터 갑시다. Animals that plow to turn the earth over for planting. P. Far more efficient than humans. 자, 동물들인데요. 자, 껴들었죠. 풀은 당기답니다. 플로우는 우리가 쟁기라고 하죠. 땅을 갈아엎는데. 자, 플랜트보다 뭔가 심을 때. 자, 심을 때 땅을 갈아엎는데 쟁기를 끄는 동물들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얘기죠. 누구보다는 인간이라는 얘기죠. 과거에 소가 농사 지을 때 끄는 거죠. 얘는 뭐가 껴들었어요? 관계대명사 껴들었죠. 그럼 얘가 뭐라는 얘기야? 주어라는 얘기죠. 그럼 얘가 뭐로 가야 돼요? 동사로 가야겠죠. 자, 주어랑 동사에 이제 뭐가 들어간 거야? 절이 껴들은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얘가 주어니까 단수의 복수야. 복수 형태를 뭘로 가야 돼요? 아로 가야겠죠. 자, 관계대명사 제가 앞에 설명할 때 제가 일부 스위치 말씀 안 드렸어요. 지금 하려고. 그럼 얘가 동물들이 얘는 뭐가 돼요? 관계대명사니까. and they가 되겠죠. 단수의 복수야. 복수 형태니까 그냥 뭘로 가면 돼? 그냥 풀로 가면 되겠죠. 됐나요? 그래서 자, 관계대명사 얘는 전치사고 얘는 관계대명사가 껴들어서 주어랑 동사사를 멀게 한 거란 얘기죠. 자, 이게 바로 이제 스위치가 확장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샘플 좀 볼게요. 세 번째 샘플은 좀 긴데, 자, 여기 시메트리크가 되어 있습니다.
자, 니네가 이제 솔직히 감이 좋은 친구들은 이제 바로 뭐야? 얘 아니야? 라고 가도 돼요. 이제 슬슬. 자, 중요한 건 이제 얘가 어떻게 얘와 얘 사이에 뭐가 들어가는지 내가 이제 판단하셔야 되는데 볼게요. Okay, but to think about why things work and what may be causing problem when events do not go as expected seem like an obvious aspect of the way we think. 자, 제가 일부러 약간 어려운 문장을 껴놨어요. 자, 왜 이게 어렵냐면 뭐 있어요 여기? 여기 y 있죠? 여기 what 있죠? 여기 뭐 있어? when 있죠? 여기 또 as도 있네요. 여기 또 뭐 있어? 여기 또 we think가 들어가 있죠. 겁나 많죠 문장이. 자, 그러면 하나씩 보게 되면요. 생각할 능력인데 뭐에 대해서 왜 어떤 것들은 작동을 해. 그리고 무엇이 문제를 일으켜. 뭐 할 때. 이벤트 눈앞고 어떤 사건이 눈앞고 진행이 되지 않아요. 뭐 한 것처럼. 예상한 것처럼. 예상한 것처럼 어떤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 왜 무엇이 그 문제를 일으켰지? 그리고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지? 라고 생각할 능력이 seem like 뭐뭐처럼 보이더라. 어떤 하나의 obvious aspect, 좀 분명한 모습, 측면. 우리가 사고하는 모습.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란 기본적으로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겠지? 내가 원하는 대로 왜 안 되지? 이거를 잘 생각할 능력 자체가 어떤 인간의 어떤 사고의 본질적인 측면이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 전반적인 얘기는. 자, 내용은 그러한데 여기에 심이 체크되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얘가 본동사라고 보셔야 돼요. 어떤 어법 문제의 포인트인데 얘가 있다는 얘기는 뭘 찾으라는 얘기야? 근데 주어 찾으라는 얘기. 주어 어디 있어요? 얘가 주어라는 얘기. 그러면 얘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껴든 거예요. 뭐가 껴들었어? To think라고 하는 투부정사, 형용사 쓰임이에요. 사고할 능력이 명사 꾸며주고 있죠. 투부정사가 여기까지 껴들었는데 이 안에도 뭐가 껴들은 거야? 전치사 뒤에 절이 껴들었죠. 여기 또 절이 껴들어. 여기 또 뭐야? 부사절이 껴들었죠. 즉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이 주어와 동사 사이에서 껴들어 니들 괴롭힌다는 얘기죠. 사실 내가 이 자체가 해석이 안 되고 그러면 이거 해결하기 어려운데 내가 이제 어법 문제 패턴을 많이 보다 보면요. 좀 문제가 좀 해석이 좀 어렵다 싶더라고 해도 얘에서 보통 이거 선택 문제로서 이렇게 많이 나가죠. sim과 sim주로 많이 나가는데 좀 시우카가 제가 바꾸는 건데 sorry 단수니까 sim주와 sim으로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체크됐을 때 얘가 단수인지 복수인지 물어보라는 얘기 뭘 찾아야 돼? 주어 어디다는 얘기야? 내 앞에 있다는 얘기라고. 맨 앞에. 근데 내가 이제 어법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해석이 조금 어렵더라도 직관적으로 사실 내가 어법은 직관이에요. 직관적으로 얘가 주어라고 내가 판단하는 능력을 키우셔야 되는데 이거는 뭘 통해서? 훈련밖에 없어요. 훈련을 통해서 내가 이제 멀리 있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뭐가 돼? 단수야 복수야? 단수 형태니까 심주로 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구하고 절을 샘플을 주고 좀 어려운 문장을 준 이유가 뭐냐면 이 수일치 문제가 만만한 문제가 분명히 아니라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고요. 자꾸 주어랑 동사 사이에 껴들어요. 뭔가 모르겠지만.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투부정사라는 개념과 이 절이라는 개념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지 자꾸 얘가 껴들어서 문장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구나. 그럼 뭐야? 이걸 다 뭐하라는 얘기야? 제거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주어랑 동사의 위치가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일치 문제가 확장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전 문제 풀 때 많이 참고하셔야 돼. 이거 되게 어렵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설명을 좀 해놨고 제가. 자, 두 번째 수일치 문제인데 사실 이거는 샘플 제가 콤마 위치라고 해놨죠. 사실 이거는 관계대명사 파트에서 다뤘어야 되는데 제가 일부러 이걸 빼왔어요. 왜? 아주 이것도 학교 내신에서 좋아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자, 우선 첫 번째 샘플을 좀 봅시다. 자, 콤마 위치는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인 쓰임이죠. 앞에서 확인했을 겁니다 아마. 관계대명사예요. 자, 문제는 뭐냐면 이 관계대명사 위치가 몇 가지 형태, 약간 변형태가 좀 발생하거든요. 자, 요거 좀 볼게요. To encourage your knee strength, you should boost the surrounding muscle, which acts as a support system. 자, 너의 무릎의 힘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무릎 힘을 강화하기 위해서 너는 무슨 촉진하다예요? 자, 주변 근육들을
강화시키라는 얘기죠. 무릎을 강화시키려면 무릎 주변에 있는 근육들을 강화시키라는 얘기죠. 자, 위치니까 앞에 당연히 뭐야? 이 머슬즈라는 얘기죠. 뭘로 받아야 돼? 근데 그것들이 하나의 지지하는 시스템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즉 무릎을 가지고 무릎 주변이 근육이 뭐 한다는 얘기니까 무릎을 버텨준다는 얘기죠. 자, 당연히 이때 위치는 앞에 있는 명사가 복수 형태죠. 근육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뭘로 가야 돼? 그냥 액트로 가면 돼요. 이상 없죠. 만약에 얘가 단순 뭘로 가야 돼요? 액트에 s를 붙여야겠지. 이게 술시입니다. 동일하게. 됐나 여기까지는? 근데 문제는 이놈입니다. 자, 위치가 우선 봅시다. As found that electronic devices alone can suppress your melatonin level by as much as 20%, which be a direct threat to sleep quality. 자, 한 연구가 어떠한 사실을 발견했냐면, 자, 전기 장치들인데요. 그래서 누르답니다. 너의 멜라토닌 수치를 한 20%까지.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전자기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20% 정도까지의 멜라토닌 수치를 약간 억제한다는 얘기예요. 서프레스 개념이기 때문에. 자, 콤마 있으니까. 근데 그것이 직접적인 뭐가 된다? 위협이 된다는 얘기죠. 어디에? 수면에 어떤 품들이 있어서. 시계들이 보통 잘 때 뭐 스마트폰 옆에 두고 자죠? 스마트폰 같은 거. 스마트폰 두고 자면 뭐가? 멜라토닌 수치가 약간 억제가 되다 보니까 수면 장애가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지금 위치가 여기 존재하고 있죠. 그럼 앞에 있는 명사를 대신 받아야겠죠. 그러면 퍼센트이냐 아니면 멜라토닌 수치이냐가 우선 문제가 돼요. 그러면 우선 봅시다. 20%가 만약에 앞에 있는 명사 선행사라고 하면 20%가 직접적인 위험을 미치느냐 아니면 멜라토닌 수치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느냐가 문제가 되느냐. 그럼 멜라토닌 수치가 수면을 어렵게 만들어요? 아니죠. 멜라토닌 수치를 뭐 하는 거야? 억제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수면을 방해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앞에 있는 명사를 대신 받는 게 아니고 앞에 문장을 전체를 대신 받는 겁니다. 자, 이 관계대명사 위치는 제가 지금 관계대명사의 앞에도 설명을 해놨어요. 얘가 좀 한 번 더 해놨는데 관계대명사 위치 쓰임 뭐가 있냐면 관계대명사 앞에 있는 명사를 대신 받는 역할도 하지만 앞에 문장을 다 받는 역할도 해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구분합니까? 똑같아요. 법은. 뭐 해야 돼요? 해석하셔야 돼요. 의미적으로 뭐 적절하냐. 그래서 이게 좀 고급스러운 문제인 이유가 뭐냐면 사실 이 문제 같은 일은 거의 대부분이 보통 레벨을 봐서 그냥 보통 R을 빼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모의고사나 내신 문제에서 아주 다르게 좋아하는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번 통해서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앞문장을 전체를 받는 위치가 있다라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단수 형태는 2주로 빼줘야 됩니다. 요게 제가 그래서 위치를 스위치 파트로 따로 뺀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아주 많이 니들을 괴롭힌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뒤에 문제 풀 때 앞에 있는 위치가 앞에 있는 명사를 대신 받는 거야? 아니면 전체 문장을 대신 받는 거야? 두 개를 판단하고 단복수를 결정하셔야 돼요. 이렇게 만만한 부분이 아닙니다. 자, 단복수 세 번째로 갑니다. 자, 첫 번째에서는 아까 구와 절을 제거하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구와 절은 한몸땡이다 라는 형태를 볼게요. 자, So in combination with the rare genetic disorders have allowed this doctor to trace the genetic basis of the disease through generation. 자, 희귀한 유전자적 디소더는 질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희귀한 유전자적인 질환을 가지고 있는 가족을 연구한 것이 허락했더라. 누구한테? 의사들한테. 트레이스는 추적하다예요. 유전자적인 질병의 기원, 뭘 통해서? 세대별로. 그러니까 어떤 희귀한 유전자 질병을 막 연구하다 보니까 질병의 기본이 기본이 되는 게 뭔가 나오는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한 거란 얘기인데 우선 얘가 동사죠. 얘는 뭡니까? 주어죠.
근데 디스오더가 주어야 스터딩이 주어예요. 그렇죠. 이와 같은 것들을 연구한 것이죠. 일단 뭐란 얘기야? 동명사죠. 동명사 구죠. 구를 한 몸땡 취급했을 때 연구하는 것이란 행위가 한 가지죠. 그래서 무슨 취급합니까? 네, 단수 취급해야 되죠. 그래서 뭘로 바꿔요? 해주로 바꿉니다. 됐나요? 자, 여기에 일치시키지 말라는 얘기예요. 저게 투부정사든 동명사든 맨 앞에 있는 주어의 행위는 한 가지라는 개념으로 들어갔을 때 단수 수일치를 결정하셔야 돼요. 오케이? 자, 두 번째 갑니다. Whatever bias people may have as individuals get multiplied when they discuss things as a group. 자, 이거 아까 저번에 했었죠. whatever 무엇이 든지 어떤 것이든지. 자, 바이아스는 편견입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 개인으로서. 자, 이 문제가 되죠. 개인으로서 사람들이 어떠한 편견을 가지고 있던 간에 그것은 뭐 한다는 얘기야? 멀티플 배가 된다는 얘기예요. 송태 표현이에요. 뭐 할 때? 그들이 어떤 것들을 그룹으로 할 때. 자,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룹으로 어떤 걸 토론할 때 각 개인이 뭘 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있겠죠.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편견들이 그룹에 같이 토론할 때 뭐라는 얘기야? 그 편견들이 훨씬 더 커진다는 얘기겠죠. 한 사람 한 사람의 편견들이 훨씬 더 확대된다는 개념입니다. 자, 그런 개념이고. 자, 이 문장은 여기 뭐 있어? 주어, 동사 나가 있고 또 동사가 나가 있으니까 뭐가 이어지고 있어? 이 whatever가 이어지고 있는 거란 얘기죠. 어디까지? 여기까지 다 뭐란 얘기야? 근데 주어 파트라는 얘기죠. 자, 문장입니다. 문장은 하나죠. 이때 무슨 취급한다? 똑같이 얘기하는 개념이 뭐란 얘기야? 네, 단수 취급한다는 얘기예요. 자, 제가 일부러 지금 이 예문 자체를 인디비듀얼에 여기 S 붙어 있고요. 동일하게 디스오더에 S 붙여놨거든요. 일부 만들어 놓은 건데 사실 내가 이제 가장 많이 낚이는 이유가 뭐냐면 복수하냐? 복수하냐? 그러면 학교든 내신이든 아니면 모의고사도 마찬가지. 그래서 내가 보통 수일치의 문제 유형을 보게 되면요. 이 동사 앞에 거의 대부분이 여기 단수인지 복수인지가 형성이 돼요. 똑같이. 그러면 팁인데요. 다시 얘랑 반대로 가면 돼요. 얘랑 반대로 가면 돼요. 즉 그런데 내가 이제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네, 그러한 노하우가 생겨요. 볼 것도 없이. 왜? 안 그러면 문제를 낼 이유가 없기 때문에. 오케이? 이거 제가 드린 팁의 문제 푸는 요령 중에 하나입니다. 여튼 간에 그래서 구가 왔던 절로 왔던 이건 다 뭐로? 하나의 몸땡이. 즉 단수로 취급하라는 게 이 세 번째 단복서의 포인트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아까 밑에도 설명이 팁이 좀 돼 있는 것 같죠? 아직 설명 확인하시고요. 자, 맞네요. 오늘 이제 네 번째 부분의 표현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것도 아주 많이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죠. 부분의 표현. 생각합시다. 자, one of the surest way to upset Professor B to call them by their first names against their wish. 자,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눈치 깠죠 이제. 여기 뭐야? 프로페서에 뭐 붙어 있어? S 붙어 있지. 이런 뭐라는 얘기야? 단순한 얘기예요. 그죠? 자, 근데 우리는 지금 부분의 표현이니까 어떤 형태가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가장 확실한 방법인데, 자, 교수들을 화나게 할 수 있는. 교수들을 화나게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을 부른다는 얘기예요. 그들의 첫 번째 이름 뭐죠? 이름이죠. 그들의 발행관. 뭐 대학교 가 선생님들 화나게 하려면 이름 부르라는 얘기겠죠.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여튼간에 자, 요거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원어브도 원, 어브도 복수 명사 많이 알고 있었죠. 그래서 사실 이거는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교수들을 화나게 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 중에 하나죠. 여러 방법들 중에 하나의 부분이죠. 주어가 누가 돼야 돼? 그렇죠. 원이 돼야겠죠. 그래서 뭘로 갑니까? 이주로 가면 되겠죠. 그래서 부분의 표현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봅시다. Each of us need people in our lives who encourage us so that we can feel confident in our capability and move toward the goal. 자, 우리들 각각은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 인생에서 이와 같은 사람들이 필요하죠. 어떤 사람들이야? 우리를 격려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뭘 느껴요? 자신감을 느낄 수 있죠. 우리의 능력. 그리고 앞으로 이동할 수 있겠죠. 우리의 목표 쪽으로. 즉 살면서 우리한테 자신감을 주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자, 딱 봐도 뭡니까? 자, 이치하고 있으니까 우리들 중에 각각이라는 얘기죠. 자, 기억나죠? 뭡니까? 에브리나 이치는 각각이라는 개념이니까 단수 복수. 네, 단수 취급하죠. 얘가 주어가 아니에요. 얘가 주어입니다. 어부는 뭐뭐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꾸는 헷갈리지 마세요. 우리들 중에 각각이니까 단수 취급한다는 얘기예요. 됐어요? 자, 하나 더 갔어. 똑같은 패턴으로. 자, 요거는 이제 상관접속사인데요. 요것도 아마 뒤에 설명이 돼 있을 겁니다. 자, 이거 뭐야 우선? neither A nor B. 뭐였어? neither A nor B. A도 B도 둘 다 아니 양자 부정이죠. 이거 제가 필히 외우라고 했어요. 이거 중요하니까. 선생님도 학생들도 그 책이 재밌다라고 알아내지 못한 거란 얘기죠. 지금 뭐야 둘 다 재미없어. 그 책 재미없는 거란 얘기죠. 자, 중요한 거는 선생님도 학생들도 둘 다 주어잖아. 그럼 어디에 일치시키느냐? 헷갈리죠? 자, 영어의 절대 규칙 하나. 자, 주어 수일치가 헷갈리면 어디 해라? 네, 동사 바로 앞에 있는 주어에 일치시켜라. 다시 갑니다. 여기 나와요, 좀 이따가. 자, 영어는 주어가 헷갈릴 때 주어 누구 잡아야 돼? 얘도 주어, 둘 다 주어잖아. 그죠? 근데 이거 선택이거든. 얘도 아니야. 물론 보수는 달라요. 얘도 아니다고 할 때는 누가 주어인지 헷갈릴 때는 동사 바로 앞에 있는 명사의 수를 일치시켜라. 알겠나? 단수야 복수야. 복수 형태가 뭘로 가야 돼? 네, find로 갑니다. 오케이? 자, 똑같은 케이스인데 얘가 많이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죠. 이 예문 자체가. 본 문제에서. 자, 볼게요. 76% 17 and 76% of the world's fisheries have had recently suffered from fortress exploration and overfishing. 자, 전 세계 피셔리 하면 어장이에요. 전 세계 어장의 76%가 최근에 고통받고 있더라. 무분별한 착취, 남해 그리고 엄청난 물고기죠. 너무 물고기 많이 먹으니까 요즘에 바다가 별로 안 좋다는 얘기죠. 자, 근데 지금 76%가 나와 있죠. 이거 주어잖아. 똑같잖아. 전 세계 어장들 중에서 76%죠. 근데 우리가 산술적으로 76%는 얼마야? 0.76이죠. 자, 우리가 복수는 뭐라고 했어요? 2개 이상이죠. 얘는 뭐야? 1보다 안 되잖아. 단수야 복수야? 단수 취급해야 되죠. 맞아요? 근데 문제가 생기죠. 자, 만약에 예를 들어 볼게요. 어장이 한 100개 된다고 해서 100개. 예를 들어서. 그럼 100개 중에 76%는 몇 개야? 76개 아니야. 그럼 단수야 복수야? 복수 아니야. 맞나요? 그렇죠. 즉 제가 말씀드렸죠. 단복수를 결정짓기가 좀 어려워요. 그잖아. 둘 다 가능하니까. 이럴 때는 얘한테 수일치 시키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어디에? 동사 바로 앞에 있는 뭐에? 명사의 수를 일치시킨다. 오케이? 그래서 단수야 복수야? 복수 형태는 뭘로 가요? 해부로 간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 부분의 표현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부분의 표현 중에서 지금 뭐 다 많이 나오는데 얘가 이제 헷갈려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대표적인 게 지금 이 샘플이거든요. 근데 얘가 아까 말한 것처럼 주어의 수일치를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동사 바로 앞에 있는 명사의 수를 일치시켜라. 오케이? 자, 수일치 네, 마지막 파트 갑니다. 자, 수일치 파트 마지막인데 지금 이제 제가 그 전에 문법 설명 잠깐 하고 넘어갈게요. 뭡니까 지금? 도치죠? 네. 도치는 내신 단골 메뉴죠?
아주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 도치는 요거는 가볍게만 설명을 좀 드리고 요건 내분법 설명이 필요한 요거는 지금 샘플인데요. 설명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가 도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가 딱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보통 첫 번째 형태는 전치사하고 도치가 벌어집니다. 자, 영어는 주어 자리에 뭐만 올 수 있죠? 주어는 명사만 올 수 있어요. 보통 명사 상당어구라 불러요. 뭐 대명사도 마찬가지, 대명사 마찬가지고요. 즉 명사만 주어로 올 수 있는데 가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벌어지거든요.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지나가다가 고양이를 봐요. 그럼 고양이들이 어디에 있냐면 벤치에 앉아 있을 수 있죠. 그죠? 지나가다가 고양이들이 벤치에 있네? 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벤치에 고양이 있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즉 우리말로 이런 식으로 바꿔 말합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고양이들이 벤치에 있는데 벤치에 고양이들이 있는 표현이거든요. 자, 이게 도치란 전치사하고 도표에 가장 많이 쓰인 표현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는 우리가 앞에 영어는 명사가 온다고 했죠. 오케이? 근데 얘는 뭐야? 벤치에라고 하는 전치사고의 부사입니다. 그리고 원래 얘는 형식적으로 우리가 주어자에 올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도 많이 쓰는 게 우리가 도치라는 개념 바꾼 거예요. 얘하고 얘를 위치 바꾼 게 도치예요. 도치를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 하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똑같잖아. 버스가 여기 왔네. 저기 왔네. 저기 버스가 왔네. 똑같은 쓰거든요. 자, 근데 지금 어법 문제에서 요거 이제 도치 개념이고요. 그럼 어법 문제에서 어떻게 활용하느냐? 짧은 문장이지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너희들은 뭐 직관적으로 벤치잖아. 단순히 이주어 아니야? 아니죠. 주어가 누구니까? 얘가 주어잖아. 맞아요? 이거 뭘로 가야 돼요? 복수로 가라는 얘기예요. 자, 요게 도치 문제에서 아주 자주 나오는 어법 문제라는 얘기예요. 도치 개념은 그럴듯한데 어법 문제 나갔을 때 니들이 아까 말한 대로 전치사하고는 주어가 아니잖아 라는 상식만 알고 있으면 뒤에 여기 있네? 즉 얘한테 수를 지키라는 얘기예요. 요게 도치 문제의 포인트입니다. 자, 요거는 아마 좀 이따 예문에 나올 거고요. 자, 어쨌거나 지금 첫 번째는 전치사구가 많이 나오고요. 두 번째가 나오는 게 이제 부정어 도치라는 개념입니다. 도치가 있어요. 전치사구 도치도 있고 부사구 도치도 있고 부정어 도치도 있고 사실 오리 도치도 몇 가지 도치가 있는데 제가 중요한 포인트만 잡아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부정어 도치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요. 요거 설명을 잠깐 드릴 테니까. 자, 우선은 이거 하기 전에 보통 우리가 의문 만들 때요. 너 배고파. 너는 배고프니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초등학교 때 기억 돌아가면 아유 한 걸 이렇게 하죠. 지금 뭐야? 물어볼 때 비동사를 앞으로 빼버리죠. 맞나요? 그러면 나는 좋아해 그녀를 유라고 합시다. 너는 그녀를 좋아해. 그럼 뭐라고 해? 너 그녀 좋아해? 그럼 어떻게 하면 영어는 뭐가 나와? 그렇죠. 두가 나오죠. Do you like her? 이렇게 되죠. 자, 이제 이게 포인트인데 비동사일 때 영어는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비동사나 조동사는 비동사나 조동사 앞으로 보내버려요. 필요할 때는. 맞죠? 근데 영어는 이렇게 동작 동사, 일반 동사일 때는 얘는 위치를 바꾸지 않아요. 뭘 보냅니까? do 혹은 does 혹은 did를 앞으로 보내죠. 맞아, 기억납니까? 네, 요게 이제 의문문인데 자, 이게 이제 부정어 도치랑 이어집니다. 자, 제가 많이 쓴 예문인데요. 자, 나는 꿈꾼 적이 없어. 선생이 되는 거에 대해서. 자, 나는 말이야 선생이 되는 거에 대해서 생각한 적이 없어 라는 문장. 이거 선생님 진짜 저는 원래 제가 이거 할지 몰랐어요. 자, 이 예문인데요. 자, 니들은 뭐였죠? 네, 니들은 거의 뭐뭐하지 않는다는 뭐라 그랬어? 부정어야. 자, 근데
요렇게 쓴다는 얘기예요. 나 말이야. 난 정말로 선생이 되는 것을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니들이 앞으로 보내버려요. 왜 보내겠어? 뭐 하려고? 그렇죠. 강조하려고. 근데 얘가 앞에 나갔다는 얘기는 누구 위치야? 주어 위치죠. 맞아? 자, 주어 뒤에 뭐 와야 돼? 네, 동사가 와야 되는데 뭡니까? 얘는 일반 동사죠. 자, 일반 동사는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이죠. 뭘 보냅니까? 네, do나 does나 did를 보내버리죠. 즉 보통 얘 꼬봉이라고 말을 해요. 응? 현재 과거야. 과거니까 뭘로 갑니까? did로 가죠. 그 다음에 뭐 남았어? I 남고 드림을 써야 되는데 여기 과거라는 걸 이미 보여줬으니까 이건 뭘로 가요? 네, 동사 원형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거 쓰면 되죠. 자, 이게 바로 부정어 도치의 포인트입니다. 자, 너네가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부정어 도치는 제가 지금 왜 이렇게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신에서 많이 나와. 좀 있으면 문제 나가겠지만 내신 문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너네가 이 정도의 예문 자체는 시험 볼 때 한번 외워두세요. 편해요.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한 대처럼 부정어가 앞에 나갔을 때, 즉 비동사나 조동사일 때 여기 나와요. 비동사나 조동사를 그냥 앞으로 보내버리면 돼요. 근데 일반 동사일 때 뭐가? 네, do나 does나 did가 앞으로 도치된다 하는 게 부정어 도치의 핵심입니다. 자, 설명 좀 많이 들었으니까 나중에 꼭 확인하시기 바랄게입니다. 자, 그럼 이제 어법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럼 제가 아까 설명드린 도치 제가 두 가지 예문만 넣어놨어요. 두 가지 예문만. 첫 번째 예문 갑시다. Deep with the geography of the southeast Indonesian province of the Papua lives the Korowai tribe. 자, 딥은 깊은 거죠. 딥은 깊은 형용사예요. 어디에? 정글. 어디야? 남동아시아, 인도네시아, 지역, 파푸아. 자, 파푸아 지방의 동남쪽에 있는 인도네시아 정글 깊은 곳에 코로와이 부족이 살고 있다는 얘기죠. 맞아요? 주어 누구야? 얘는 형용사죠. 그래서 원래 이 문장이 여기 써야 되죠. 얘가 주어고 얘가 다 뒤로 빠지니까. 그죠? 원래 뭐야? 얘들이 말이야 여기 살고 있어 라는 뜻이죠. 그래서 얘는 주어 역할을 할 수가 없으니까 누가 주어니? 얘가 주어죠. 단수야 복수야. 복수니까 뭘로 가요? 네, live로 갑니다. 오케이? 요걸 아까 말한 전치사하고 도심 제가 샘플을 드린 거예요.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물어보면 의심 안 하는 얘기 쉽게 얘기해서. 알았나? 자, 요건 저희 그냥 한번 해본 거고요. Not only science fiction helps, does science fiction help to see scientific principally in action, but it also build their critical thinking and critical thinking. 자, 요거는 not only와 뭐가 나갑니까? but also가 나가죠. 뭡니까? A뿐만 아니라 B도 있는데 뭐야? not이 나가죠. A뿐만 아니라 B도 볼게요. 우리 공상과학이라고 하는 게 도와줘. 학생들이 과학적인 원리도 볼 수 있어요. 또한 우리의 뭐를 비판적인 사고와 창조적인 것들도 우리가 구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상과학이라고 하는 게 몇 가지, 두 가지의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뭡니까? not only가 있다는 얘기는 뭐야? 부정어가 앞에 있어서 강조한다는 얘기니까 원래 뭐야? 과학 소설이 도와준다라는 주동이 나가야 되는데 부정어가 있으니까 뭐가 튀어나가야 돼요? 그렇죠. 더지가 튀어나가야겠죠. 왜? S부터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뭘로 가요? 동사 원형으로 빠지는 것 또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부정어 도치가 발생됐을 때 뭐를? do나 does나 did를 앞으로 보낸 다음에 동사의 원래 형태를 사용해라. 자, 그래서 도치의 여러 가지 형태를 같이 확인해 봤고요. 요거는 뭐 어디 넣을 데가 없어서 이것도 냅니다.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대동사 파트를 한번 맛좀 볼게요. 자, 우리가 대명사를 많이 봤죠?
대명사는 뭐야? 명사를 대신 받는 거. 영어의 반복성을 피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 중에 하나죠. 그럼 대동사도 뭐라는 얘기야? 그렇죠. 동사를 대신 받는 얘기죠. 왜? 앞에 동사 나왔으니까. 똑같이 해요. 앞에 명사 나왔으니까 대명사 쓰고 앞에 동사 나왔으니까 또 대동사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문제는 어떤 동사를 대신 받느냐를 가지고 어법 문제가 활성화됩니다. 동사는 크게 비동사하고 동작동사예요. 두 가지 원칙만 지키면 됩니다. 샘플 볼게요. Housework performed by members of the household is not included in the GDP, even though the same work performed by paid house cleaner is what does. 자, 집안일인데요. household, 집안, 가족의 구성원에 의해서 행해진 집안일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GDP, 국내 총생산이라고 하는 얘기죠. 지금 뭐 집에서 엄마나 뭐 아빠가 일할 때 그 하는 노동력 자체는 뭐라는 얘기야? GDP에 포함이 안 된다는 얘기죠. 비록 뭘지라도 똑같은 일, 뭐 할 때 돈을 받는 청소부에 의해서 행해질 때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죠. 말 그대로 집에 뭐 어떤 아줌마 불러서 일 시키면 돈 줘야 되죠. 근데 그거는 어떤 걸 서비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국내 총생산에 포함이 되지만 집에서 하는 뭐 엄마나 아빠가 하는 집안일 자체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 같아요. 자, 중요한 거는 자 여기서 뭐야? is와 does냐를 물어보는 문제죠. 자, is는 비동사를 대신 받느냐, does는 일반 동사를 대신 받느냐. 자, 추적해 봅시다. 그러면 우선은 이거 좀 뺄게요. 자, 하면 지금 형태가 집안일은 포함되는데 똑같은 일은 자, 요게 껴들었네. 요걸 치워버립니다. 똑같은 일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집안일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뭐가 생략된 겁니까? 그렇죠. 요 부분이 생략된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반복되는 거니까 뭐가? 동사가. 그래서 원래는 뭐가 돼야 돼? 원래 이 문장은 is included in the GDP가 돼야 돼요. 똑같은 일은 GDP에 포함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is included in the GDP가 되니까 반복되는 건 다 빼버리죠. 뭐만 남았어? 그렇죠. is만 남죠. 되겠어요? 네. 그게 대동사예요. 그냥 반복되게 뺀다 보시면 돼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떤 동사인지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하나 더 갑니다. Simply the kids do not make sound decisions as raise do great for people. 자, 이 이기적인 성인이나 아이들은 말이야. 이 사운드는 얘가 건전한 이런 의미가 있어요. 건전한 결정, 즉 좋은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거 뭐 있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면 되네. 뭐만큼이나 잘 이렇게 가셔야겠네요. 자, 감사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만큼이나 잘. 그래서 약간 이기적인 성인들은 말이야, 뭐 감사할 줄 사람들만큼이나 건전한 결정, 좋은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는 얘기 같아요. 자, 그러면 이것도 뭐가 빠진다는 얘기야? as라는 접속사를 중심으로 원래 얘가 뭐가 돼야 돼? 얘가 주어져. 감사한 사람이 뭐 하는 거야? 이거 한다는 얘기죠. 뭐 한다는 얘기야? 그렇죠. 요거 한다는 얘기죠. 건전한 결정을 내리는 만큼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make sound decision이 이대로 들어가야 되죠. 오케이? 그래서 make란 동사는 그냥 쓰는 게 아니고 뭘로 대신 봐요? do나 does나 did로 대신 받는다는 얘기죠. people니까 뭘로 받아요? 네, do로 받는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동사 파트는 도시 파트는 아니지만 넣을 데 없어 넣었는데요. 이것도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 끼워 넣습니다. 그래서 대동사는 명사를 대신 받는 대명사랑 마찬가지로 반복되는 동사를 대신 받는 걸 대동사라 부른다. 근데 앞에 있는 동사가 무슨 동사면? 비동사면 비동사. 조동사면 조동사. 일반 동사이면 do나 does나 did로 받는 게 이 대동사의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좀 몇 가지 정리가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스위치 두 번째 파트, 도치 파트가 끝이 났고, 자, 저번 시간과 더불어 이번 시간 제가 도치를 두 개 나눴는데요.
도치 파트도 아니 도치가 스위치 파트 소리. 스위치 파트도 많이 나오는 영역이기 때문에 기본 개념을 잘 보시고 이제 확장된 형태까지 잘 보시면 이제 니네가 주어하고 동사랑 자꾸 거리가 멀어지는구나. 그리고 그 사이에 뭐가 껴드는구나. 를 파악하시면 스위치 문제를 원활히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수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